8월 17일 부르의 명곡 녹화가 끝난 뒤 이상하게도 결과보다 먼저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리와 장한별, 그리고 김용빈입니다. 특히 성리와 장한별은 이번 트로트 특집에서 듀엣 무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고, 녹화 현장을 본 일부 방청객 사이에서는 세 사람의 무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아직 방송이 공개되기 전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편곡이었는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도했다, 누구를 꺾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지금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전설이라는 이름 안에서 경쟁했던 성리와 장한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르의 명곡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시 주목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같은 특집에 김용빈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은 왜 팬들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트로트 경연과 음악 예능을 지켜본 마음으로 오늘은 8월 17일 부르의 명곡 녹화 이후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명전설 가수들의 진짜 성적표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르의 명곡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성리와 장한별은 KBS 부르의 명곡 트로트 특집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김용빈 역시 같은 특집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성리와 장한별은 따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대에서 듀엣을 선보이는 조합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조합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미 한 차례 이야기했듯 두 사람의 보컬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리는 무대의 감정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곡의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관객을 자신의 흐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이 강합니다. 장한별은 조금 다릅니다. 락과 발라드, 트로트까지 여러 음악을 경험해온 만큼 곡 전체를 길게 보고 어느 순간 힘을 쓰고 어느 순간 내려놓을지를 조절하는 방식이 눈에 들어오는 가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곡에 들어가면 단순히 고음이 2배가 된다는 식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한 사람이 감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다른 사람이 그 흐름을 받아줘야 합니다. 좋은 듀엣은 두 사람이 각각 잘 부르는 무대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불렀기 때문에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장면이 나오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방송 전부터 성리와 장한별의 조합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녹화를 지켜봤다는 일부 방청 후기에서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방청 후기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느낀 개인의 반응입니다. 정식 방송에서는 카메라 구도와 편집, 전체 무대의 흐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느낌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기다림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소절을 성리가 시작할까요? 장한별이 먼저 분위기를 잡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강하게 부딪힐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해 마지막에 힘을 터뜨릴까요? 이 질문들은 실제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하나씩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부르의 명곡을 단 한 번의 출연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리와 장한별이 지금 이 무대까지 온 과정입니다. 무명전설이 끝난 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우승자가 누구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수들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방송 마지막 날은 가장 화려합니다. 순위가 발표되고 꽃가루가 터지고 팬들의 축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시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방송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참가자들이 등장합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때도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지, 음악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릴 수 있는지, 팬들이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명전설 지후의 흐름은 꽤 흥미롭습니다.
전국 투어가 단순히 한 번 돌고 끝나는 형태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재공연과 앵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실제 추가 공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공연을 한 번 본 관객이 다시 보고 싶다고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표를 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의미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방송의 시청률은 프로그램을 향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지만 콘서트 티켓은 조금 다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공연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돈을 내고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된다는 것은 적어도 일부 팬층에서는 프로그램 속 참가자가 아니라 실제 공연을 보고 싶은 가수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송에서 응원했던 사람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보고 싶은 가수로 넘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성리, 하루, 장한별 탑 3를 중심으로 개별 팬층이 커지고 다시 그 팬들이 단체 공연을 찾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개인 팬덤과 단체 활동이 반드시 경쟁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리 팬이 성리를 보기 위해 단체 콘서트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의 무대를 처음 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한별의 노래를 현장에서 듣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한별 팬이 공연에 갔다가 성리의 무대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차가 반복되면 개인 팬덤이 단체 공연을 키우고 단체 공연이 다시 개인 팬덤을 넓혀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잘 돌아갈수록 프로그램의 이름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무명전설의 진짜 결승전은 방송 마지막 회가 아니라 그 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말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결승전 1등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가수의 인생은 기록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뒤에도 이름이 불리는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얻는가? 콘서트에서 다시 관객을 만나는가? 자신의 노래를 기다리는 팬이 생기는가? 이것이 결국 그 오디션이 가수에게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성리와 장한별의 부르의 명곡 출연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명전설단에서는 이미 충분히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 밖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부르의 명곡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냉정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모두가 무명전설 팬인 것은 아닙니다. 성리와 장한별을 처음 보는 시청자도 있을 겁니다. 김용빈을 보기 위해 채널을 맞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유나 다른 트로트 가수를 기다리는 시청자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몇 분의 노래로 이름을 기억시켜야 합니다. 그때는 예전 경연 순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소절이 좋으면 듣는 것이고 무대가 좋으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리와 장한별의 이번 무대를 단순한 제출격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시험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무명전설의 성리와 장한별에서 가수 성리와 가수 장한별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용빈이 같은 특집에 있다는 점도 흥미를 더합니다. 김용빈은 이미 다른 오디션을 통해 큰 팬덤과 인지도를 쌓아온 가수와 같은 특집에 성리와 장한별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비교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서도 꼭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같은 날 여러 가수가 무대를 선보였을 때 내 무대의 색을 얼마나 또렷하게 남기느냐입니다. 김용빈은 김용빈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성리는 성리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장한별은 장한별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가 방송을 다 보고 난 뒤 세 사람을 하나로 섞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 성리는 이런 무대였지. 장한별은 저 장면이 인상적이었지. 김용빈은 역시 이런 강점이 있었지. 이렇게 각각 따로 기억되는 것이 가수에게는 중요합니다. 일부 현장 반응에서 세 사람의 무대에 대한 기대가 크게 전해진 것도 그래서 관심을 끕니다. 만약 방송에서도 그 인상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무명전설 출신 가수들에게는
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약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방송입니다. 선곡도 봐야 합니다. 편곡도 들어야 합니다. 관객의 반응도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리와 장한별의 듀엣이 정말 서로의 장점을 살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그 정도의 기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더 크게 보면 또 하나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무명전설 2가 가까워지면서 시즌 1 팬들 사이에서는 기존 멤버들의 관심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방송은 자연스럽게 새 얼굴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시즌 1 멤버만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방송 분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션 당시에는 매주 몇 시간씩 얼굴을 보다가 종영 뒤 출연이 줄어들면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느낌과 실제 활동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즌 2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시즌 1 가수들의 활동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모습은 시즌 1 가수들이 프로그램 밖으로 나가 각자의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리와 장한별이 KBS 음악 프로그램으로 가고 하루가 자신의 음악과 별도 활동을 이어가고 탑3 콘서트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가수들이 프로그램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야기가 무명전설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에서도 이름이 보입니다. 부르의 명곡에서도 이름이 보입니다. 개인 팬미팅과 팬콘서트도 생깁니다. 전국 공연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디션 이후에 필요한 분산입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모든 활동이 묶여 있으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가수도 함께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무대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조금 변하더라도 가수의 활동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즌 1을 앞두고 지금 봐야 할 것은 시즌 1의 자리가 줄어드나가 아니라 시즌 1 가수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부르의 명곡 녹화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특히 장한별은 최근 무대 밖의 인간적인 모습부터 보컬리스트로서의 장르 확장까지 여러 방향에서 팬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리는 경연 이후 자신만의 무대와 팬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듀엣단에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탑3 2명을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따로 성장하던 두 사람이 다시 한 곡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하루 이야기도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부르의 명곡 특집에는 하루가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3를 응원하는 팬 중에는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매번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곳에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리가 있는 곳이 있고 하루가 있는 곳이 있고 장한별이 있는 곳이 있어야 세 사람의 이름이 더 넓은 영역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셋이 다시 만났을 때 각자가 가져오는 이야기도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것이 오디션 탑3의 가장 이상적인 다음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붙어있는 팀도 아니고 경연이 끝났다고 서로 완전히 흩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움직이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다시 만나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팬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멤버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부르의 명곡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장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성리와 장한별이 김용빈을 넘어섰습니까? 하지만 방송 전에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무대의 더 큰 의미는 승패보다 그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리에게 이 무대가 새로운 시청자를 만나는 계기가 될까요?
장한별에게는 과거부터 쌓아온 보컬 경험과 지금의 트로트 감성이 만나는 대표 무대가 될까요? 두 사람이 함께한 듀엣이 팬들 사이에서 다시 보고 싶은 조합으로 남을까요? 김용빈과 같은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세 가수 모두에게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까요? 이 질문들이 방송 후에 더 중요해질 겁니다. 한 번의 우승은 그날 끝납니다. 하지만 좋은 무대는 영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댓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팬이 생깁니다. 다음 프로그램 출연 때 이름을 알아봅니다. 결국 가수에게 더 오래 남는 것은 그런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청 후기에 대한 기대가 실제 방송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가장 보고 싶습니다. 특히 성리와 장한별의 듀엣은 첫 소절부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가운데 누가 무대의 문을 여는지, 처음부터 화음을 쌓는지, 한 사람씩 등장하는지, 후렴에서 한쪽 목소리가 다른 쪽을 덮지 않는지, 고음이 필요하다면 왜 그 순간 고음이 필요한지, 마지막에 두 목소리가 한 감정으로 모이는지, 그것을 보고 나면 이 듀엣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현장에서 좋았다는 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도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트로트를 보다 보면 결국 팬을 오래 움직이는 가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무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부를까? 저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공연에서는 또 무엇을 보여줄까? 이 질문이 계속 생기는 가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성리와 장한별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흐름일 겁니다. 무명전설 결승의 기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계속 만드는 것. 그리고 이번 부르의 명곡은 그 새로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이 정말 오래 살아남는지는 시즌2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리라는 이름만으로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장한별이라는 이름만 보고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는지, 하루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팬들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션의 진짜 결승전은 방송 마지막 날 이후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성리와 장한별은 지금 또 하나의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 앞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을 좋아하는 팬들만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가수를 보기 위해 온 사람과 우연히 방송을 켠 시청자까지 모두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D 가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을 남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방송이 끝난 뒤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는 정해진 우승자가 없습니다. 김용빈이 잘하면 김용빈의 팬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리의 무대가 좋으면 성리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한별이 강한 인상을 남기면 그의 지난 무대를 다시 찾아보는 시청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얻는다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잃는 구조가 아닙니다. 좋은 무대가 많을수록 프로그램도 살아나고 트로트 전체를 향한 관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팬들 역시